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예.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IPO 대여들의 상장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유럽도 이제 어느새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추진이 드디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었죠.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에 입성한다라는 건데요. 잠깐 보시면 SK 케미칼이 지분을 98% 가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랑 비슷한 사례죠. SK 바이오팜도 SK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는데요. 70% 수준까지 내렸죠. 지금 보시면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SK 케미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21년에는 IPO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추정은 약 3조에서 7조 정도로 형성될 것 같아요. 12월 1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21년 1분기 상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빠르면 2개월, 느리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개월 잡으면 3, 4월쯤에 하겠죠.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수혜주는 SK케미칼입니다. 크래프톤, 예, 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은 제가 한 두세 판밖에 안 해봤습니다. 뭐 예전에 스페셜 포스나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현재 시가총액은 12.1조입니다.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12.1조고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 한 21년 5월쯤에 상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수혜주는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뭐 넵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카카오뱅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관사 선정 단계고요. 그래서 이건 좀 멀었죠. 그래서 IPO 그 3대 대여들이 내년에 상, 중, 하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수혜주는 당연히 카카오랑 예스24 이런 애들이 있겠죠. 21년은 주식시장 화랑을 예상합니다. 예, 올해 3천을 못 찍더라도 저는 올해 3천 찍을 거라고 1월 1일에 연초에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폭락만 안 왔으면 모양이 좀 안 빠지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시장에 지금 돈이 넘치고 신선한 충격들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가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상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예전에 랠리할 때 보세요. 관심이 있어서 랠리를 해버렸죠. 지금은 관심이 덜한데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비트코인은 하락폭이 커진다면 높은 확률로 반등할 겁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등 타이밍은 잡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이 어느새 낙폭을 복구했습니다. 지지부진 하더니 급등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지지부진 했잖아요. 그때 플랫 조정하면서 우리 계속 주봉을 체크했었는데 지금 급등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지수까지 오고 있어요. 얘들은 아직 신고가 영역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관광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때는 뭐 거의 뭐 손바뀜 거래량이었죠. 손이 좀 바뀌었고 이제 슬슬 수익을 보다가 여기서 다시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좀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엔 바이든 당선 그리고 스티뮬러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입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 외시장에 좋은 훈풍이 분다는 겁니다. 돈이 몰리겠죠.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자국 시장에도 투자하겠지만 해외 시장에도 투자하러 돈이 가겠죠. PMI 지수의 반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 PMI를 보면 유럽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이 거의 V자 반등, 루트 반등에 성공했죠. 뭐 그 외에 미국, 중국, 한국도 코로나 쇼크 이후에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존, 그 다음에 나스닥, S&P, 다우, 그 다음에 한국 지수, 상해 종합 지수의 상승은 거품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거품 아니에요. 경제 지표 보시면 알잖아요. 예. 이렇게 제조업이 반등을 해서 그전보다 오히려 이 펜트업 수요라고 하죠. 펜트업 수요 때문에 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는 납득할 만한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니까 하락할 거다라는 걱정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에 준하는
준하는 악재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근데 모르죠. 예, 모르죠. 어떤 악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절대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 아니다. 제가 그 주식시장에는 곧 그 대거품이 온다라고 2019년 중순 좀 지나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품이 아직 안 왔어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지수가 견조할 때까지는 지수와 유동성의 힘을 믿고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봐야 어디 투자할까요? 돈 뭐 은행에 넣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좀 현금화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하면 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은 유동성의 힘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3,000원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좀 저는 거품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골판지 테마주가 수급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골판지 가격 인상을 예고했죠. 가격을 인상한다니까 아마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건 뭐 골판지 가격을 뭐 30% 올리나요? 그것도 아닐 건데 상한가 가는 건 좀 오바긴 하지만 오늘의 수급은 이해는 간다. 신풍제지는 맨날 게시판 가면 신풍제약인 줄 알고 들어왔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제지 관련주들이 다 상승했죠. 근데 국일제지는 안 올라. 국일제지는 그 그래핀 때문에 이미 상승한 상태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짝 반응했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제지도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진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저 지금 약수익권입니다. 약간은 좀 약 올라요. 사실 국일제지 보면 약 오릅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15거래일 연속 매수한 다음에 조금 팔더니 다시 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자, 무엇을 사고 팔았을까요? 이틀 동안 당연히 삼성전자를 샀죠.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를 폭발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주워 담고 있다. SK케미칼은 이제 슬슬 SK바이오사이언스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생기겠죠. SK바이오팜도 약간 좀 사이드 이펙트로 수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 SK바이오팜이 이제 괜찮죠. 예. 한번 크게 폭락한 뒤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입니다. 저도 이제 괜찮은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중이 좀 있어요.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판 거를 보면 MSCI 코리아 TR은 토탈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 재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당세를 안 내겠죠. 약간 그런 이득이 있는 거죠. 시장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배당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팔고 나갔다. 근데 뭐 저거 판 거 가지고 뭐 그 매동을 예측할 수 없어요. KT엔진 계속 팔고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팔고 있어요. 예, 오늘 그 뉴스가 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한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지금 583명, 오늘도 530명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확산 때 보면 1차 때 1000명대가 발생했어요. 1062명이 최대치였습니다. 2차 확산 때 최대치가 44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3차 확산은 583명입니다. 그러니까 2차 확산 때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차 확산 때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 약간 할로윈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곧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블랙스완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 기다렸다가 조금 단기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BOJ, 예, 그 재팬은행이 지금 펀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에이드 스킴이라고 하면 이 팬데믹 히트, 그러니까 코로나에 타격을 받은 업체들에게 약간 펀드를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도와준다는 거겠죠. 그 재난지원금 같은 개념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슬슬 그 얘기를 해야 될 단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런던으로 가서 협상을 한다고 하네요. EU의 담당자가. 지금 이것도 지금 터프 브렉시트가 발생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에 들어온 돈 중에 외국인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캐피탈리즘의 나라예요. 스탁이 약간 레코드를 쌓고 있다라는 건데요. 달러가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예, 지금 전 세계 스탁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왜냐하면 스티멀러스, 경기 부양책의 희망, 그리고 백신, 달러의 약세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새로운 글로벌 임상을 한다네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글로벌 임상을 하겠다.
그럼 뭐야 이거? 이거 그럼 아직 아닌 거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예, 아스트라제네카 제끼죠. 근데 이거 우리 정부가 이거 산다고 하지 않았나?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백신은 안 맞을 거라서 뭐 사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안타깝긴 하네요. 약간 예. 또 욕먹겠네. 달러가 약세다. 이게 스티뮬러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Combat Pandemic. 자, 팬데믹 퇴치 기원. 그러네요. 달러는 지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스티뮬러스 플랜에 더불어서 그 M1, M2 통화의 상승량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매주 보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신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나날이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2630선에서 마감했다라는 건데요.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계속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이기 때문에 신기록이 언제 끝날지 좀 봐야 돼요. 이제 신고가입니다. 이제 신고가. 항상 신고가를 뚫고 나면 묻지마 랠리를 합니다. 이 종목들 몇 개만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돌파한 이후에 조정 한 번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만 빨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영역 때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주가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는 거고 어떤 악재 호재가 발생하는지 보는 겁니다. 무디스랑 한신평이 내년 은행권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다. 예, 은행권이 좀 흔들릴 수 있겠네요. 이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GDP 대비해서 민간 대출 레버리지 비율이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편,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럼 너네 버는 거 대비해서 대출 너무 많이 해.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줄어들 경우 이것도 이프문이죠. 내년부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정책적 지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저금리 기조도 은행권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자산이 높거든요. 이자에 대한 그 수익이 높은데 저금리가 되면 이자의 수익이 낮겠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에 돈을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다 빌려가죠. 돈 찾고. 그 은행권이 만약에 이런 이슈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매수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은행권은 저 웬만하면 안 살 거예요. 낙폭 과대가 발생하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가져와 외치는 비트코인 세 번째 랠리 오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와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예. 비트코인 도박으로 치부하고 사람들 다 망하게 했는데 다시 전고점에 왔으니까 그때 손절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레이 달리오 씨는 경제 전문가죠.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영상도 몇 개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했었죠. 그 경제적 지식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투자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아시죠? 코로나 폭락 때 숏친 사람입니다. 숏. 거의 뭐 이 사람 만추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부의 저장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변동성도 문제. 자기가 비트코인 투자 안 했으니까 이렇게 냉랭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사고 팔 수 있어요. 그 금액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액에 사고 있다는 겁니다. 거품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거품이라고 합니까? 아파트를. 비트코인이 화폐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도 정부가 불법화할 리스크도 있다. 이거는 뭐 동의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뭐 언제 달러를 대체한다고 했나요? 자기들이? 비트코인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의미부여를 해놓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입니다. 탈중앙 화폐다. 약간 좀 중개소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이틀째 500명대 전국적 3차 유행 본격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337명이에요. 지금 수도권에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어디야? 목동이라던가 강남 학군에서 대치동 학원에서 확산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진짜 수능 난리 납니다. 진짜 수능이 난리 나요. 거기는 서울 경기에서 다 모이죠. 대치동 학군은. 거기서 걸리면 그냥 서울 경기가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산세가 10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을 넘어서면 그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달라요. 그건 새로운 충격이잖아요. 코로나 확산. 한일경제인 코로나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아래 협력 지속. 한일경제인이 만났더라고요. 얘네는 왜 오프라인으로 만나죠? 온라인으로 안 만나고? 우리는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모이네요. 진짜 기가 차네 진짜. 아무튼 그 RCEP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탈탄소 사회, 글로벌 밸류체인 등 양국 간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 양국이 다 저출산 문제죠. 지금 한일이. 그 다음 대선 테마주로 전 출산 관련주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예. 큰 폭락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갑시다. 어차피 상승할 거 같이 갑시다. 자, 오늘은 뭐 별 이슈가 없고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 보시면 한독 미래차 및 스마트 기술 분야 표준화 교류회장 마련, 이거 얘기가 없더라고요. 넘어가고요.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시연, 그 화물차 세대 시연했다고 하죠. 자율주행주는 아니지만 몇 가지 종목이 올랐습니다. 20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 및 건설기업 간담회, 해외 건설 33조 기록했다고 하죠. 아시아랑 중동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가 텃밭이죠, 한국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보보호 산업 혁신 성장,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불프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불풀 땐 살 게 없겠지. 예.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는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죠. 지금 윕소입니다. 윕소. 휩소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럴 거예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럴 거예요. 괴롭힐 겁니다. 시장 보고 있으면 괴로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네. 이렇게 상승할 거 이렇게 하락하고 결국 외국인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랑 같이 움직이죠. 지금 지수는 외국인이랑 동조화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 외국인이 지금 15일 연속 매수하고 이틀 연속 다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란 겁니다. 기관은 눈치 없이 팔고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건 연기금이다. 연기금 뭘 샀냐? 뭐 샀더라? 그때 SK케미칼이랑 까먹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샀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개인이 팔고 나갔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거의 대형주 위주로 샀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 샀고요. 개인이 팔고 나간 건 아주 기쁩니다. 이제부터 개인이 쭉쭉쭉 팔고 나가야 돼요. 계속. 예, 계속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랠리할 거다. 예. 이건 리만 사태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예, 리만 사태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공부해본 결과 개인이 팔고 나가면서 지수가 룰루랄라 상승하더라. 그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겨울을 대비하면 됩니다. 예. 거의 뭐 상한가가 7개나 나왔고요. 골판지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미증치 선물은 좋습니다. 좋고 상해랑 유로존도 괜찮죠. 지금 유로존은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100원이 깨지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더 심화되겠죠. 유가는 살짝 조정 보이고 있고, 금 저거를 일단 금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단기채를 팔고 있죠. 단기채를 팔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이 좋았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뭐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부 다 수익권이란 거잖아요.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닥도 거의 뭐 전고점까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종목 선정을 잘못한 겁니다. 진짜. 종목을 골고루 못 담았거나 아니면 아주 시총이 작은 작전주 중심으로 들어가 있거나 코로나 관련주만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겁니다. 지금 컨택트 관련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바이오는 반드시 핵심 포트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가 굉장히 다 좋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몇 개 찍어야 돼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일찍 찍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